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병종의 파리 고요한 황홀이라는 시화 기행을 한 편씩 보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소개도 차츰 하기로 하고, 오늘은 파리 이 도시는 우아하게 늙어간다라는 시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 장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쾌락과 수군거림과 떠들썩함과 야만의 포식과 위험의 도시들을 돌아 이윽고 파리 첫눈처럼 반가운 곳, 오래된 성당과 미술관 사이로 흘러가는 세월, 도시의 우아한 늙어감이 살결로 만져지는 곳, 육체에서 정신까지, 감성에서 이성까지 그 성가식의 먼 길도 오래된 모퉁이 카페에서 옛 친구처럼 만나게 되는 곳, 살강이 세느강이죠. 부딪히는 핏빛 포도주에는 달 그림자가 비치고 그 위로 지나가는 맑은 피아노 소리, 철학과 예술, 문학과 인생은 늙은 파리와 젊은 파리가 뒤섞이듯 그렇게 센 강 물결 따라 뒤섞여 흘러가는데, 밤 풍경 속 별빛들은 우수수 그 위로 떨어지누나. 우리의 옛사랑과 웃음소리가 꽃잎처럼 화사하게 떠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제는 단 하나 지상의 도시. 아침에 열어놓은 2층 집 창문으로는 바게트 굽는 냄새, 오래된 침향처럼 스며 들어오는데, 검은 에스프레소와 다디단 마카롱 한 조각에서도 쓰고 단 인생의 의미를 혀끝으로 녹여내 터득해 보라는 듯, 정갈한 소식으로 이 도시의 옛 전통 오네톰을 음미해 보는데, 저 멀리 아침의 대로에는 또각또각 희고 검은 말 위에 기마 순찰 때, 이제는 바쁘고 빠른 시간일랑 설렁설렁 바짓가랑이 속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고 서서히 깨어나는 도시 속으로 걸어가야 하는 시간, 아주 느리고 한가하게 기마병의 말발굽 소리처럼 그렇게 또각또각. 이렇게 해서 시 쓰는 김병종 화가, 또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이 화가 김병종의 시를 한 편 봤고요.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지으면서 그림도 놓고 자기의 해설도 넣고 그랬어요. 이제 파리에 대한 해설,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에 러블리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면, 밤의 아름다움이 낮의 눈부심과 겨룰 만한 곳이 있다면, 미술이 문학과 철학에 기죽지 않는 곳이 있다면, 기가 죽기는커녕 달려오는 군마처럼 지축을 흔드는 곳이 있다면,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아 있지만 이마저 세월의 우아한 입김처럼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파리다 라고 말합니다. 인문과 예술의 벨 예포크 시대의 허다한 철학 담론과 함께 몽마르트와 물랭루즈와 인상주의를 만들어낸 도시, 그러므로 과거이면서 현재인 도시, 그 파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냥 뻔한 관광 코스 말고 예술과 문학, 현실과 과거를 퍼즐처럼 엮어놓은 우디 앨런식 미드나잇 인 파리, 이 영화죠. 그것의 동선을 따라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은 현실의 지도 위를 걷는 것만으로는 설레지 않기 때문이다. 파리에 사는 사람들은 파리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지 못한다고들 한다. 그 아름다움도 살다 보면 둔감해질 뿐더러 도시의 명암을 극명하게 겪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파리에 매혹되어 파리 오마주를 쓰는 사람은 대부분 여행자란다. 왜 아니겠는가? 여행자는 보고 싶은 것만 볼 특권이 있다. 낭만의 안경을 끼고 지나치게 부풀려 본다 한들 죄될 것도 없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그래서 잠시 머물다 갈 이 매혹적인 도시에 자기만의 색채를 입히는 것이다. 우디 앨런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테다. 그는 왕년의 문청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계의 로망은 문청이라는 문학 청년을 얘기하는 거죠. 문학계의 로망은 노년에 이르러도 그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래서일 것이다. 그의 영화는 대부분 필름 위에 쓴 원고처럼 흘러간다. 장면 전환이 책장을 넘기는 듯한 느낌을 준다. 미드나잇 인 파리 그 영화가 특히 그렇다. 영화는 1920년대 문학과 예술을 담아낸 영상 지도다. 다만 공간 여행이면서 동시에 시간 여행의 지도라는 점이 특징이다. 그 시절의 밤 공기가 투명한 알갱이처럼 만져질 정도다. 물론 비슷한 파리 필모그래피는 수없이 많다. 안타까운 사랑의 여로를 따라가는 비포 선셋이라는 영화도 그렇죠. 그것은 낡고 오래된 서점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에서 시작되고 로스트 인 파리는 에펠탑을, 아멜리에는 카페 레뒤 물랭과 생마르탱 운하를, 뿌띠 아만다는 뱅센 공원을, 뽕레프의 연인들은 물론 뽕레프 다리를, 물랑루즈는 화려함을 극한 물랭루즈 극장의 한 시절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미드나잇 인 파리는 어느 한 정지된 배경이 아닌 파리의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향해서 카메라가 돌아간다. 파리 시간 여행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1920년대를 향한 우디 앨런의 파리 헌정 영화라고 할 수 있다. 파리 근교에 자리한 모네의 지베르니 정원을 비롯해서 베르사유 궁전과 로댕 박물관이 나오는가 하면 브리스톨 호텔과 생에티엔 디몽 성당과 생투앙 벼룩시장이며 알렉산더 3세 다리뿐 아니라 물랭루즈와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서점도 물론 나온다. 파리의 경쾌함과 우울, 소란과 고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며 돌아간다.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어니스트 헤밍웨이, 스콧 F 피츠제럴드 같은 문인들과 화가들이 줄줄이 소환된다. 그러고 보니 맞다. 이 도시를 그토록 풍요롭게 만든 것은 밤하늘의 별 같은 그 이름이다. 사람 없는 건물만 존재하는 도시는 화려할수록 공허한 것. 우디 앨런은 바로 그 점에 착안했을 것이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뛰어난 화가들과 문인들이 있어서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곳이 바로 그 별들이 살다 간 곳이라고. 그러니 떠나간 그 사람들을 지금 다시 불러들여 보자고. 파리를 밤의 도시라고 한 글을 본 적이 있다. 그 보석 알갱이 같은 문인들과 화가들이 떠나간 대신 인공 조명만이 파리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도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천천히 걷기에는 우선 우디 앨런식의 시공을 아우르는 지도 속으로 가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도시뿐 아니라 사람까지 보고 만나는 안복을 눈으로 보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환상이면서 현실인 파리, 과거이면서 현재인 파리, 파리 필모그래피는 그렇게 도시로 시작되어 사람으로 완성된다. 과거로 시작되어 현재로 진행된다. 여러분, 파리라는 곳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지금 현재의 파리의 모습보다도 파리를 거쳐간 수많은 화가와 또 작가와 또 그 글을 쓴 그 어떤 사람들의 그 흔적들, 거기를 다녀간 사람들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다 별처럼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 작가 김병종은 파리 고요한 황홀이라는 그 시화 기행 책에서 면면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파리를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지금부터 느껴보기로 합니다. 이제 때때로 여러분에게 소개가 될 것입니다.
크랄TV 윤석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쓰고 일기부터 시작. 감사합니다.